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 한번 봅시다. 근데 일단 물질 변화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물질 변화. 자, 물질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 물리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을 먼저 배우자. 우리가 물질을 변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아마 내 생각에 밑에 화학 변화 있겠지? 잠시만. 여기 있네, 역시.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 그 다음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깨지거나 쪼개졌어. 그거는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인 거야. 물리적인 변화인 거야. 어떤 물질의 온도가 상승했어.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지. 온도 상승도 당연히 물리적 변화야. 깨지거나 쪼개진 것도 물리적 변화, 온도가 상승해서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성물과 화합물 서로 섞었는데 뭐 새로운 게 탄생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해. 또는 예를 들어 물을 내가 온도를 낮추니까 물이 얼음이 됐어.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인 거야. 고액기 상태 변화도 물리적 변화인 거야. 그건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인 거야. 자, 물리적 변화는 상태의 변화와 같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 밑줄 칩니다. 변하지 않고 물질의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야. 야, 물이 얼음이 됐어.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됐지. 근데 이 얼음을 다시 녹이면 물이 되지. 요걸 우리가 가역적 변화라고 하거든. 가역적 변화. 물리적 변화는 그것도 또 다르거든. 물리적 변화 안에는 가역적 변화와 비가역적 변화가 있어. 비가역적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물이 얼음 됐어. 근데 얼음을 또 녹이면 물이 돼. 요거 이제 가역적 변화고 물리적 변화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물리적 변화 내에선 것뿐에 응고가 뭐야, 근데? 어는 거. 그러니까 응고가 뭔데? 어디서 어디 되는 게 응고인데? 그거 알아야 돼. 액체에서 묻혀. 그치. 액체가 고체되는 게 응고다. 그럼 액화는? 그치. 요거 외워야 된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맞지? 승화는? 밑에 나와있네. 얘는,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또는 고체가 기체가 돼도 승화라고 부른다. 요거 기억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을걸? 응. 요건 다 되는 거야. 혹시 너 액체가 기체되는 게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요? 수증기. 어? 수증기. 물이 이제 공기되는 거지. 융해? 융해는 뭔데, 근데? 액체에서 기체. 융해가 뭔데?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융해잖아. 그럼 액체가 고체되는 건 뭔데? 액체가 고체. 액체 고체는 했잖아. 그럼 액체가 기체되는 거. 자, 요거까지 적어줄게. 기화? 맞아. 기화야. 뭐야? 기화랑 융해가 있잖아. 맞지? 기화가 뭐냐면, 기화는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맞지? 융해는 이제 기체가 액화된 게 액화지, 액화. 고체 액체. 이 고체 액체 틀렸다, 내가. 액화는 고체가 액체 되는 게 아니지. 기체가 액체 되는 게 액화야. 맞죠? 쏘리. 이제, 융해가 뭐냐면 고체가 액체 되는 거지. 뭐가 이상하다 싶었다. 응고, 액화, 승화, 기화, 융해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열 에너지가 방출하고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진대. 온도가 높아진대. 에너지 방출되니까. 물의 응고 한번 보자.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의 온도가 높아진대. 이유는 물이 응고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야. 물이 얼면서 물이 얼어야 되잖아. 예. 열 에너지가 물이 얼려면 물 자체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지.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 바깥으로 빠지는 거야. 다시 물 자체는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 얼 거 아니야. 그럼 물 외부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물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외부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물이 이글루 벽 자체가 이제 얼음이니까 거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음의 온도 때문에 얘도 같이 얼어. 그럼 물이 얼면서 즉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분을 밖으로 내뿜어야 돼. 그래서 이글루 내부가 데워지는 거야. 자, 수증기의 카드 한번 보자.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날씨가 후덥지근하대. 너희 비가 내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상 1000m 1000m면 10km가 10km 상공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하 6도씨가 되는 순간 눈이 내려. 기준이 상공 1000m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6도씨 위에 온도가 마이너스 6도씨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증기가 똘똘 뭉쳐져가지고 그러니까 4도씨부터 뭉쳐. 4도씨가 되면 비가 내려. 그리고 영하 4도씨에서 5도씨가 되면 조금씩 얼기 시작해. 그래서 보통 5도씨부터 진눈깨비가 내리거든. 6도씨가 되는 순간 걔네들이 똘똘 뭉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 그래서 내일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준은 뭐냐면 기상이 그러니까 위에 상공 10km지 1000m의 온도를 재는 거야. 내일 한 6도 치면 되겠는데? 야 6도씨 그러면 눈이 내린다 이거. 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위에가 기온이 떨어지잖아. 기온이 떨어지면은 액체 물이 고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응고가 되는 거지. 응고가 되면 어떻게 돼?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응고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밖으로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방출해야지 물 자체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얼게 되거든. 그럼 방출한 게 뭐야? 바깥 공기가 더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약간 또 후덥지근하지. 그러다가 비가 싹 내리는 거야. 이것도 뭐다? 그런 의미인 거야. 에너지를 흡수한 경우 보자. 흡수. 융의 기와 승화. 여기 있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데 얼음에 융해보자. 얼음을 넣은 음료수가 시원해진대. 얼음이 물이 되는 거 아니야. 얼음이 물이 되면 뭐야?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수증기 자체인가? 얼음 자체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물이 되는 거잖아. 그럼 밖에 있던 에너지가 얼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바깥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얼음이 융해가 되면 얼음 자체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럼 바깥에 있는 물이라든가 콜라는 에너지를 뺏긴 거니까 추워지는 거지. 여름날 도로에 물을 뿌리면 그러니까 밖에 더우면 밖에 물 뿌리거든. 물 뿌리면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가 뜨거울 때는 여름에 아스팔트는 뭐 60도 이래. 그래서 그런 경우 있을 거야. 울산은 잘 없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운동화 신고 밖에 여름에 나가잖아. 쩍쩍 들러붙어서 밑창 다 날라가. 이게 별거 아닌 거야. 지금 울산이 여기서 35도야. 근데 대구가 38도야. 38도 정도랑 35도는 아스팔트 온도 거의 10도 차이야. 근데 그 10도 때문에 고무가 높고 안 높고 차이가 있어. 정말 울산도 더운 날은 고무로 된 밑창은 아스팔트에 붙어버려. 지금 저희는 못 느꼈는데 너희 솔직히 인도로 갔잖아. 차도로 안 갔잖아. 맞잖아. 정말 더운 날 차도를 따라 쭉 걸어봐봐. 내 신발 다 베려.
시커멓게 밑에 고무 다 녹아버린다. 60도, 70도는 고무가 녹거든. 고무가 6, 70도면 녹는다고. 그러니까 뜨겁단 말이야. 너무 뜨거워. 열 발산했는데 거기 물을 뿌렸어. 그러면 아스팔트는 60도인데 물은 예를 들어서 뭐 20도 쳐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하고 아스팔트가 온도 평형을 이루고 싶은 거야. 그럼 아스팔트에서 물 쪽으로 에너지가 가지. 근데 물은 또 비열이 엄청 세거든. 물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아스팔트에 비해서 물이 비열이 아주 높아. 그래서 아스팔트가 물하고 온도 평형을 맞추려면 아스팔트는 많은 에너지를 물에 다 뺏겨. 그럼 물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 버리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면 어떻게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지. 그럼 주변의 온도를 낮춰버리는 거야. 흡수하기 때문이지. 드라이 아이스에 있으면 드라이 아이스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대. 왜?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가 기체되면서 많은 열이 필요해. 근데 많은 열을 어디서 가져가? 주변에서 뺏어가. 그러니까 주변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 승화하면서. 넘어갈게. 빨리. 물질의 상태 변화와 주변의 온도. 기체가 액체되면 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 물이 기체가 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뺏어오니까. 반대로 액체가 기체가 돼.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반대야.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낮춰야 되지. 낮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야. 반대로 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어떻게 돼? 이 물 분자 자체가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야. 옆이 추워지는 거야. 액체가 고체가 됐어.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뺏겨야 돼. 그러니까 물 자체가 에너지가 떨어져야지 고체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바깥에다가 열을 방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응고열이거든.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될 거야. 고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얼음 알갱이 자체가 에너지를 받아야 돼. 어디서 받아? 옆에 있는 에너지를 가져오니까 추워지는 거지. 에너지를 받아야 돼. 옆에 알지?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반대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외부 에너지를 가져와야 돼. 계속 반대로. 자, 화학 변화. 이번엔 화학 변화와 에너지. 화학 변화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재배열이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물리인 이유는 물 분자가 H2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얘는 분자식 자체가 바뀌는 거야. 얘는 한마디로 그냥 분자식이 바뀌어야 돼. 분자식이 변화가 생겨버려. 물리적 변화는 분자식이 변화가 없다. 얼음도 H2, 물도 H2, 수증기도 H2. 그래서 물질은 뭐가 바뀌어? 성질이 바뀌어. 이게 화학적 변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적 에너지 차이만큼 열 에너지가 출입을 한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반응물이 에너지가 크면 생성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방출하지. 그래 떨어질 거 아니야. 반대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커. 그러면 열을 흡수하는 거야. 물질 자체가.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간단하지? 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물질 자체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주변의 에너지가 올라가야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호흡이 있어. 호흡.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있잖아. 요 안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 사실은 우리가 생명체가 호흡하면서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 거야. 호흡은 발열 반응이거든. 호흡은 발열 반응이야. 호흡은 내 몸 안에 있는 ATP 에너지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야.
그럼 내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지. 광합성이 반대야. 광합성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잖아. 광합성이 흡열 과정이거든. 어쨌든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에서 주변의 온도 체크. 우리 전구에 불을 켜면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단 말이야. 그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어떤 거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반응물이 큰 거야.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려면 바깥에다가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돼. 그러니까 물질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주변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방출이야. 잘 생각해야 돼. 물질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주변은 올라가는 거야. 일단 연소 반응. 호흡도 연소 반응이지. 연소 반응. 나무나 메테인이 연소한다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타는 거지.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철이 녹슬는 과정. 철과 산소가 만나지. 그래서 산화철이 되잖아. 산화철이 되는 거죠. 철로 된 자물쇠가 녹이 슬면서 열 에너지가 주변에 방출된다. 중화 반응인데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중화열 산성이 중성되고 염기성이 중성되는 과정에서 중화열을 주변에 방출한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도 한번 보자. 흡열 반응인데 주변의 온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 반응물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생성물이 되는 거거든. 그럼 주변에 에너지를 가져와 보니까 주변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변에 떨어진다.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 높은 거야. 그럼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가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열을 흡수해야 된다. 에너지가 열이거든.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발음.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발음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읽어보면 알아. 질산암모늄의 융해예요.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가 흡수돼서 있는데.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 좀 훑어보고. 생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데. 자, 주변의 온도 변화.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지. 물리면 응고가 뭔데? 저희 응고가 액체가 고체되는 거죠. 근데 기승화는 기체가 액체된다며. 그러면 기체가 액체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액화지, 액화. 이걸로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간다. 높아진다. 화학 변화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땡땡 발음. 방출된다. 열 에너지가. 그러면 주변이 더워지겠지. 발열 반응이지. 발열 반응. 흡수한 경우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지. 흡수하면. 기화는 액체가 기체되는 거거든. 성화는 고체가 기체되잖아. 지금 뭐가 없어. 고체가 액체되는 거 없네. 맞아? 고체가 액체되는 게 뭔데? 융해. 융해. 용 아니다. 용해는 물질이, 그러니까 매질이 용액이 녹는 게 그거고. 자, 땡땡 반응.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 흡수니까. 흡열 반응. 자,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하나? 흡수하든 방출하든.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흡열 아니면 발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긴 표시해야 되는데 에너지 출입이 꼭 일어나야 된다. 화학 반응은 에너지 출입이 필수다. 물리적 변화는 에너지 출입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건 물리적 변화인데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지는 않거든. 화학적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너지 출입이 필수다. 어제 본 두 번째. 응? 뭐야? 보라색이었네. 보라색? 뭐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흡열하면 주변의 온도는 떨어져야지. 흡열이니까. 액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액화는 고체가 액체되는 거잖아. 예. 고체가 액체되면 에너지를 받았거든. 에너지가 받았어. 주변에서 에너지 받아야 돼, 맞아? 왜? 방출이 아니고 받았잖아. 잠시만. 고체가 액체가 되면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고, 증가했단 말은 옆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약간.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때는 에너지 흡수는 맞다. XXX 동그라미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흡수하는 거? 3번 맞는데요. 뭐라고? 3번 맞다는데요. 액화가 일어날 때죠. 액화가 액화가 기체가 액체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되는 건 뭔데? 용해. 맞지? 고체가 액체되는 게 용해 아이가? 액화는 기체가 액체되는 거지. 예. 한번 보자.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아닌가? 예. 아니, 보고 하자. 맞네. 기체가 액체되는 거지, 액화가. 액화가 기체가 액체.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면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잖아. 액체 자체는 기체보다 낮거든? 그럼 옆에다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높은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가 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지. 발열 반응이네. 방출한다, 맞네. 내가 헷갈렸지. 방출한다. 요거 했고, 다음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 방출,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데. 예. 근데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데. 예.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4번. 공기 중으로 연소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연소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해한대. 예. 열분해가 되면 방출이었지. 탄산수소 나트륨. 여기 보자. 이거 한번 보자.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흡열이네, 흡열. 맞지? 흡열. 흡수네, 흡수.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산화칼슘과 진산알루미늄인데 외워야 되나? 질산암모늄은 흡수네. 맞지? 산화칼슘은 흡수. 둘 다 흡수가? 예. 질산암모늄만 흡수 아이가? 그래요? 질산암모늄이 흡수고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거는 산화칼슘이니까 산화. 얘가 그럼 방출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나 잘 못 외운다. 답이 뭔데? 니냐? 저요? 네가 봐야지 답지. 제가
니밖에 없다 답지가. 답은 나밖에 없었지. 80쪽에 3번. 야, 왜 이렇게 평하냐? 주무셨답니다. 시끄럽. 방급 흡방. 흡방이지. 예. 다행. 오늘 점심이 너무 어중간했어. 솔직히 근데 느낀 것도 있는데 맛도 없는 네 스타일은 아니야. 차라리 동동국밥 가서 국밥 먹으면, 아니 그 건너편에 보면 그 보쌈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 내가 가봤는데 솔직히 비싸거든 거기 보쌈이. 그 혹시 그 순정보쌈. 순정보쌈 가봤나? 들어만 봤어요. 고기 가격만 비싸. 근데 가격은 비싼데 맛있어. 고기가 항정살 쓰거든 거기. 가봤는데 둘이 먹으니까 한 6만 원 정도 나왔어. 아깝다. 근데 그것도 배불리 먹진 않았어. 저희 거기가 동동국밥. 동동국밥 가면 차이 날 뻔했어. 근데 여자애들이 국밥 같은 거 싫어하잖아. 왜 싫어요? 아닌가? 맛있지 않나? 근데 이번 회식은 근데 이유가 있었어, 맞지? 박가영이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회식으로 가면은 애들의 불만이 컸을 거야. 그래. 차라리 그 애들 다 데리고 택시 태워가지고 저기 성남동 가서 피자헛 가는 게 나을 뻔했다. 저는요. 너는 계속 우리 반도 아닌데 계속 왜 끼어들려고 해? 저만 빼요. 저 이러면 슬퍼요. 아니, 네가 나갔잖아, 우리 반은. 아니, 내가 내보냈어? 아니, 네가 나갔잖아. 어디서? 아니, 배신한 놈이 무슨 회식이야.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묻지 마. 오케이. 자, 그러면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의 출입이야. 열에너지가 지금 방출되고 있네, 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잖아. 발열 반응은 가냐? 맞다. 나는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지. 예. 화석 연료의 연소는 발열이니까 맞다. 질산 아모늄과 수산화 발염은 흡열이다. 아까 나와 있더라. 맞지? 맞나? 잠시만. 흡열이다. 맞아요. 질산 아모늄과 수산화 발염은 흡열이다. 흡열. 예. 맞아요. 너는 그냥 거기 계속. 거기서 내가 볼 때 졸업할 거야. 그게. 왜요? 영어 시간표 아마 안 바뀐다며. 모르죠. 야, 그냥 거기 있어. 왜요? 굳이 뭐 옮기려고 해. 저 버리려요. 왜 저 버리려요? 뭔 소리야? 버린 건 네가 버렸잖아. 제가 뭘 버려요? 시끄러워. 자, 이 수학 뼈를 눌렀는데 지금. 아니 여기 앉아야 돼. 왜? 9명이니까. 오, 사람 많네. 그럼 자리가 없네. 아니. 여기 있네요. 뭐지? 딱 9명 자리. 그거 다 앉는다니까 9명. 9명이 다 앉는 거. 현재 9명이야. 현재 9명이야. 9명이요? 누구인데요? 그냥 애들 보다. 여자 4명 있다 치고 남자 5명. 5명. 맞습니다. 왜 5명? 고현준 들어왔어요. 고인들 들었으니까 4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재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 강민이도 도윤이 있고. 나가. 너 도윤, 강민이. 강민이, 민규. 민규. 그 다른 애들 쪽은 규민이 넣을 정도 급은 아니다. 그래요? 규민이 버리는 게. 쌤 생각해보니까 저 2등급 저 2등 차이로 못 갔어요. 3등급이야? 와 레전드. 열심히 해. 다음 설명에 대한 물질 변화를 보기를 곤란하. 물의 증발. 야, 물이 증발하는 건 에너지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예. 얻은 거지. 얻은 거죠.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는 흡열인 거야. 나무의 연소는 발열인 거야. 그러니까 주변이 뜨거워지느냐 그건 생각하면 돼. 예. 탄산수수 나트륨의 열분해. 근데 그 밑에 보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예. 근데 열분해는 그래. 보통 열분해는 흡열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얘가 발열이겠네. 묽은 염산이니까. 묽은 염산이면 발열이야. 뜨겁거든 일어나면.
묽은 염산은 아마 발열일 거야. 오케이. 묽은 염산은 발열. 왜냐면 묽은 게 염산 같은 거 있지. 산들은 반응할 때 부르르 끓거든. 예. 발열이야. 주변의 온도를 올려. 그래서 요거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흡열이니까 기억 디귿. 올라가는 게 발열이니까 니은 리을이 될 거야. 오 맞아요. 대박. 맞겠지?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수업한 지 30분 됐다. 얘야. 5시인데요? 우리 4시 반에 시작했다. 4시 반에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한 10분에 시작하죠. 여기 내 뜨거든. 녹화 30분 45초 지났다. 저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시끄럽다. 임마. 빨리 책이나 펴라.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이용을 하자. 선생님 잠시만요.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하는 거야.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의 이용은 메테인이나 뷰테인 등의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리나 난방을 하는데, 너희 고체 연료 알아? 고체 연료? 고체 연료요? 고체 연료. 이거요. 그 석탄. 그 화학 연료, 그치, 고체 연료. 고체 연료라고 뭐냐면은 하얗게 생겨가지고 꼭 무슨 초처럼 생겼는데 불 붙이면 이렇게 불 붙는 거 있잖아. 독도 있는 거? 어디 가면 있냐면 저기 군대 가잖아. 예. 군대 가면 뭐 쓰냐면 하얀색 초처럼 생긴 거 줘. 이제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물을 끓여 먹거나 그냥 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밖에 나갔어. 이게 막 훈련 난단 말이야. 훈련이 이제 하루짜리 훈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6박 7일이다. 산에서 훈련 난다. 나는 산에서 훈련 해본 적 없는데 6박 7일간 그러면 물 같은 거 끓여 먹었단 말이야. 강물 같은 거 퍼가지고 끓여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을 피워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를 떼가지고 불을 피웠어. 그러면 그건 훈련이 아니잖아. 훈련 중에 불을 피우면 안 돼. 그러면 연기가 나니까 적에게 노출되잖아. 그럼 연기가 안 나는 액체가 저기 불이 필요해. 그게 뭐냐 고체 연료야. 하얀색 총룡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거기에 불을 붙이면 그냥 타. 연기가 한 개도 안 나. 흔적이 안 남아. 재가 없잖아. 그러니까 촌농에서는 촌대 큰 촌을 생각해. 그럼 거기다 불을 붙이잖아. 그러면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 얘가 불이 붙인 고체 연료가 뭐하는? 발열을 하는 거야. 연소하는 과정에서 큰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그 에너지로 물을 데우거나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메테인이나 뷰테인이야. 그게 고체 연료야. 손난로를 비비면 손난로 속 철가루가 누구랑 산소랑 연소 반응이 이렇게 돼. 얘가 이제 산화철이 돼. 산화철로 연소가 된다고. 얘는 발열 반응이거든. 그럼 뭐야? 주변의 온도를 올려주는 거지. 발열 용기에서는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발열 용기 같은 거. 네, 막 요즘에 팔잖아 밖에 이렇게 막 줄 같은 걸 탁 당기면 어떻게 돼? 안에서 그 산화칼슘 그 가루가 물에 톡 떨어지면서 발열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얼마나 이게 반응이 세냐면 하고 잡으면 바로 화상이 뭐 온도가 100도가 아니야. 순식간에 뭐 150도 이렇게 올라가. 그 물 끓는데 한 10초도 안 걸려. 솔직히 10초도 훨씬 한 5초면 안에 있는 용기에 있는 게 예를 들어 안에 이렇게 죽 같은 거 들었는데 잡당겨버리잖아. 5초면 안에가 부풀 끓어. 찌개 같은 거 끓이 넣어놓고 냉동 포장했다가 다 당겨주면 5초만 끓어버려. 군대에서는 먹어. 공이 가요. 네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빨 하나 뽑으면 되죠. 이빨 하나 가지고 간다.
이빨 3개 뽑으면 돼요. 이빨 몇 개 뽑아야 되냐면은 너 MC공이라고 알아? 예. 그 사람이 발치해가지고 공인 갔다가 걸린 거잖아. 예. 몇 개 뽑아야 되게? 3개. 8개. 8개. 그럼 발가락. 근데 앞니는 안 되고 네. 어금니 8개.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임플란트 안 하면 못 씹어야 된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자를게요. 손가락 하나는 군대 간다. 두 손가락- 개부터 안 간다. 왜요? 요거 잘리잖아? 네. 왜? 요거 자르면 왜 가는 줄 알아? 요걸로 방아 당길 수 있거든. 손가락 잘리면 군대 안 가는 게 방아쇠를 못 당겨서 그래. 그럼 발가락 2개 자를게요. 발가락은 2개 자를 때 한 개가 엄지발가락이어야 된다. 법상 엄지발가락이 없어야 된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못 서거든. 왜요? 그럼 그러니까 네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안 가려면 병신이어야 된다. 병신이에요. 될 수 있겠다. 다른 나라 이민권 진짜 병신이어야 된다. 병신이에요. 아니면 정신 이상이어야 된다. 정신 이상도 웬만하면 간다. ADHD가 ADHD는 간다. 경기상 지능장애인데요. 경기선 지점장, 내 경기선 지점장에 애를 가르쳐봤다. 간다. 그러면은 내 옛날에 선생님은 병장 때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경기선 지점장인데 네. 그것도 중증이야. 네. 그래서 얘는 뭘 못하냐면 한글을 몰라. 네. 22살짜리가.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 막 게이도 들어가요. 개인 안 간다. 게이 안 가요? 오케이. 근데 그 게이가 증명이 돼야 된다. 증명이 되는다고요? 증명된 게이여야 된다. 증명된 게이라고요? 남자친구 데려야 돼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증명이 된 게이여야 된다.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는데요? 난 모르지. 아씨. 진짜 찐 게이여야 된다. 가짜 게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웬만한 게이도 군대 간다. 찐 게이네, 찐 게이 진짜. 저도 좀 궁금한데. 찐으로 게이여야 된다. 게이잖아. 어? 왜 게이가? 그럼 나가. 내가 안 가면 게이 할래. 게이도 어떻게 검사를 하지? 나 몰라? 궁금한데 좀. 게이 검사. 나도 궁금하네 갑자기. 어. 근데 우리 방송 켜놓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우리 방송 켜놓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형. 저 조용히 말고 안 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맞네. 잠시만요. 아니 근데 찐 게이를 어떻게 증명해? 궁금하지 않나? 야 잠시만 좀 수업 시키자. 그런 경우 있다. 진짜 있다. 군대 와가지고 게이 됐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게이였는데 지금 모르다가 군대 와서 자기 게이 성질을 깨닫는 애들이 종종 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 그 동성애자 한 명 전체가 군대에 군기를 다 떨어뜨리거든. 왜요? 게이가 뭐 했다고? 군기를 다 떨어뜨린다. 그 한 명이 적 100명보다 게이 한 명이 더 무섭다. 왜요? 게이가 그건 네가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 걔 하나 때문에 망한다. 반드시 내보내거나 처단해야 된다. 너무해. 완전 영국이랑 다르겠구나. 아니 근데 군대 안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개인. 네? 개인 군대 안 가는데. 자, 자동차, 배, 기차 등의 교통수단의 화석연료는 연소하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다. 이게 증기기관.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방출하는 열에너지 이용하는 게 증기기관이다. 이걸 우리가 증기기관이라고 하고 왓슨이 만들었지. 과수원에서는 개화 시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게 개화 시기는 언제냐면 늦겨울 있지. 봄 다가올 때. 그때 춥거든 생각보다. 그때 물 뿌리면 어떻게 되면 물이 얼음이 돼. 그러니까 적당히 추울 때는 물을 잘 뿌리면, 그러니까 물을 여기 보면 나무에 뿌리는 거잖아. 예. 땅바닥에 뿌려줘야 된다. 큰일 난다. 나무에 뿌리면 나무 얼어버린다. 꽃이 피기 전에 땅바닥에 뿌리면
땅바닥에 지열을 땅바닥에 뿌리면 땅바닥에 얼어버리면서 그 땅바닥 주변으로 뭐 열이 발열돼서 그 열은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를 데펴주는 거다. 나무에 뿌리는 게 아니고 땅에 뿌려야 된다. 물을.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워준다. 뭐 그런 거 넘어가.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한 거. 물수건. 제일 많이 쓰지. 냉찜질 팩을 주무르면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것도 있고 우리 그 몸에 열 나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수건 짜가지고 이마에 얹어주잖아. 예. 내 예를 들어서 머리의 온도가 38도야. 예. 근데 물수건은 미지근한 물수건을 쓰면 돼. 미지근한 물수건 쓰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막 25도래. 딱 갖다 대지. 물의 온도는 25도고 내 이마의 온도는 38도면 어떻게 돼? 내 이마의 온도가 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물 자체가 비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 25도가 30도 되는데 드는 에너지가 열 38도가 25도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더 높아. 더 커. 이마가 식는 비중보다 온도가 올라가는 비중이 훨씬 커. 그래서 물수건만 잘해도 흡열 반응, 흡열, 내 이마에 있는 열을 흡수해가는 반응이 커진다는 거지. 제빵 소다를 넣어 빵을 구우면 옛날에는 얘가 베이킹 소다였는데 요즘은 제빵 소다를 부르더라.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 에너지, 근데 외워라. 제빵 소다, 베이킹 소다인데 반죽이 부푼다. 이게 흡열 반응이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을 뿌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얘도 있고 요즘은 그거 많이 쓰지. 너희 그 던지는 소화기 본 적 있나? 예. 소화기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공 같은 거 이렇게 던지는 거야. 던지면 어떻게 되게? 터지죠. 빵 터지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가 쫙 퍼지면서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산소 중에 이산화탄소가 무겁거든? 예. 그럼 불 주변에 있던 산소를 옆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야. 그럼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불이 꺼지겠지. 그런 것도 있어. 우리 학원에는 없지만 사고 싶은데 돈이 비쌌어. 냉장고나 에어컨에는 냉매가 있지. 예. 냉매가 기화하면서 즉 고체가 기체가 되잖아. 고체가 이 기체되면 뭐야? 자기들이 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 있는 에너지 뺏어가야 되겠지. 예.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지. 예. 기화열. 흡수한다고. 신선 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으면 얼음이 융해되면서 녹는다는 거잖아. 얼음이 고체가 액체되면서 에너지를 얻었지. 그럼 주변에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 생각만 해.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외우는 건 요 한 개 외워라. 제빵소다. 나머지는 너희가 이해를 하면 돼, 그냥. 오케이.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럼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예. 넘어갑시다.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 보자. 자,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한 음식 조리 방법 설계 및 실험. 산화칼슘의 양에 따른 산화칼슘 수용액의 온도 변화. 산화칼슘이 각각 30g, 40g, 50g씩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25도씨 물 200g을 넣었대. 최고 온도 60도, 70도, 79도. 이거는 뭐야? 산화칼슘과 물이 만나서 발열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야, 얘는. 맞지? 얘는 지금 발열 반응, 에너지가 방출이니까 발열 반응인 거야. 그럼 산화칼슘 양이 많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물과 산화칼슘을 해서 달걀 상을 보자. 70도씨 이상이 되면 15분 동안 유지된대. 자, 이게 산화칼슘 H2. 그 왜 CHOH2. 혹시 요거 읽을 줄 아나? 예? 뭘요? 요거 읽을 줄 아나? OH2요? 앞에가 CaO가 산화칼슘, H2는 물이잖아. 예. CaOH2 저 읽을 줄 아나? CO2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이다. 혹시라도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 읽을 때 수산화칼슘이 되는데, 예. 산화칼슘 넣고 물 붓고 그 위에 뭐 달걀 넣고,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 안에 들어가는 달걀 넣고, 그러면 이제 익어진대. 그렇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생명현상과 제가 광합성과 세포호흡인데, 내가 아까 뭐랬더라? 너희 그 한여름에 숲에 가면 좀 시원하지 않나? 아닌가? 숲에 가면은 시원하단 말이야. 네. 왜냐면 나무들이 광합성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가. 광합성이 발열 반응이야. 비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주변의 온도를 떨어져. 왜 광합성이 뭐야? 뭐와 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물과, 자, 사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하지. 물을 이용을 해서, 맞아? 뭘 만들어? 산소. 자, 여기 빛 에너지 들어가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하고 뭐? 산소 있는데, 근데 또 뭐? 아니, 광합성이 뭔데? 뭐 만드는 건데? 산소는 부산물이고 뭐 만들어? 아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식물이. 예. 어떤 에너지? 오. 포도당. 포도가. C, 6, H, 12, O, 6. 포도당은 외워야지. 그래서 이제 수를 맞출 거야. 여기 6. 여기 6. 여기 6이다.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랑 6개의 물 분자가 만나서 포도당 분자 1개와 산소 분자 6개를 내놓는 활동이다. 외워라. 외워. 광합성 정도는 외워야 된다. 화학식을. 광합성은 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게 아니고 흡열 반응이잖아. 내가 아까 흡열이 해놓고 적을 땐 발열로 적노.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잖아. 자, 세포호흡이 발열 반응. 생명체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세포호흡은 뭔데? 산소랑, 근데 이제 사실은 저 포도당이 보통 세포호흡은, 응? 식물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있고 동물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있는데, 식물 세포호흡은 위에 광합성 반대로 가면 돼.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근데 우리 동물은 포도당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지. 맞아. 포도당을 우리가 뭐 녹말로 저장하거나, 그러면 그 혹시 ATP라고 들어본 거 있어? ATP? 우리 ATP 에너지로 변환시켜, 포도당. ATP, 그러니까 포도당은 되게 고분자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분자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니까 복잡하잖아. C6H12O6가 되잖아.
그 얘를 뭐냐면 더 간편한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야. 이게 ATP 에너지를 해서 그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게 되지. 어쨌든 간에 세포 호흡은 발열 반응이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이 유지되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생命활동이 유지가 돼. 지구에서의 에너지의 출입, 물의 순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지. 태양 에너지는 너무 큰 에너지야. 그대로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 우리?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았을 거야. 태양이 주는 무수한 많은 에너지를 물이 저장하고 있어. 비열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장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증발도 하지.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응결을 하고 구름이 돼.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지. 예. 그러니까 비구름 만들어질 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원래 너희 그런 말 있잖아. 눈 올 때 따뜻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나? 겨울에 갑자기 따뜻해지잖아? 그럼 눈 오는 거지. 네, 차이는 크게는 못 느껴. 1도에서 2도 정도 차이. 갑자기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영하 6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땅바닥에 영하 3도야. 뭐지? 그러니까 애들이 반대로 생각해. 주변이 갑자기 추워지면 눈이 오는 줄 알지? 아니야. 위에 공기가 추워지면 눈이 내리는 거야. 땅바닥 공기는 안 추워져. 눈이 오는 거는 지상의 공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 윗지방에 위에 상공 10km 이상의 높이의 기체의 온도가 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거야. 태풍의 발달. 이번에 우리가 참 골치 아프지. 지금 태풍이 안 오잖아. 피해가 없다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지구에서 태풍이 되게 중요하지. 네. 왜냐면 적도 부분은 계속 해가 내리쬐니까 적도 부분은 열 에너지가 과다하거든. 근데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도 지방에 남아도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름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 윗지방으로 올라와 줘야 돼. 그게 태풍이란 말이야. 타이푼. 태풍은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증발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만들어져. 발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비구름이 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쌤, 그럼 열 에너지 방출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너지 방출됐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 그냥 에너지가 돌잖아. 도니까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애들이 태풍이 오면 추워져, 더워져? 애들 잘 모르고 태풍이 오면 기체의 온도는 올라가. 쌤, 근데 태풍이 올 때는 더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당연하지. 분명히 기체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바람이 불잖아. 너희 더운 날 바람 불면 시원하지? 딱 그 짝이야. 분명히 기체의 온도는 올라가. 발열 반응이거든. 근데 얘가 바람이 세지니까 그 뜨거운 기체가 내 몸에 닿기 전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흡열 반응이야. 에너지를 흡수해서 방출하는데 어디서 흡수해? 적도에서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올라와서 방출하는 거야. 만들어질 때는 흡수, 진행할 때는 방출이야. 적도의 뜨거운 에너지를 윗지방 중위도까지 방출해주는 게 태풍이야.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자고. 자, 에너지를 땡땡하는 현상을 이용하자. 요리 및 난방. 요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 이용이야. 손난로,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을 하며 연소 반응이거든. 열 에너지를 방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 냉찜질.
제빵소다. 생명 현상에서의 에너지 출입, 광합성.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빛 에너지를 흡수. 빛 에너지도 흡수하면서 주변에 있던 열 에너지도 흡수해. 여름에는 낮에 산에 가면 시원하고 밤에는 나와야 돼. 후덥지근해지지. 다시 호흡을 하면서 발열 반응을 일으키거든. 세포호흡. 생명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열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우리 입김을 불어넣으면 따뜻하잖아. 예. 호흡을 하면 따뜻해. 지구 현장에서의 에너지의 출입. 물의 순환. 물은 에너지를 뭐해서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에너지를 뭐해서 방출을 해서 구름이 돼. 태풍의 발달. 태풍은 바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외부의 에너지를 방출해, 흘러오면서. 근데 이번에는 태풍이 못 오지. 태풍이 좀 와가지고 우리 지금 더운데 열돔 현상을 깨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태풍이 올라왔다가 우리 지금 한반도 상공에 있는 더블 열돔에 막혀가지고 돌아갔어. 지금 얼마나 덥냐면, 보통 열돔 현상이 있는데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이기거든. 열돔 현상을 밀어버린다면 열돔이가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준단 말이야. 그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반도 위의 열돔은 더블 열돔이야. 더블 열돔, 북태평양에서 열돔과 위에서도 열돔이 온 거야. 밑에 열돔 하나에다 더 덮어버린 거야. 너무 세니까 태풍이 왔는데 튕겨져 나가버렸어. 태풍이 얘를 못 밀어낸 거야. 반대로 태풍이 죽었어. 너무너무 실망이야. 그래서 다음 달까지, 다음 주도 덥지. 원래 이번 잘하면 다음 주부터 좀 시원해지지 않겠나 기대가 있었어. 태풍이 생각보다 셌거든. 근데 더블 열돔이 생각보다 더 셌어. 우리 지금 고온으로 13명 돌아가셨잖아. 예. 온열 질환은 13명 돌아가셨어, 지금, 현재. 유럽은 10,000명 죽었잖아. 아니, 지금, 이번에, 언양이가? 양산인가? 거기 41.3도까지 올라갔잖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온도야. 근데 41.3도면, 이게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나무집에 사는데 41.3도는 괜찮아. 근데 우리는 다 시멘트고 콘크리트잖아. 말이 41.3도지. 내 기온이 41.3도면 콘크리트에 닿는 순간 주변 온도는 44도, 45도야. 참고로 너희 알지? 단백질, 우리 몸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38.4도가 되면 변형을 시작해서 40도가 되면 급격한 변형이 일어나. 그래서 뇌가 먼저 죽을 수 있어. 더우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 폐에 들어가는 공기가 따뜻하면 폐가 데워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이만큼 필요한데 요거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부피는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안에 산소 분자가 부피가 커지면서 폐를 채워버려.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 숨을 제대로 못 쉬지. 온도 1도 차이가 산소 용도가 1배, 2배 차이야. 너 겨울 되면 숨쉬기 좋잖아. 너 못 느끼나? 너 비염 있지? 넌 비염 있나? 비염 있는 애들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나아. 감기만 안 걸리면 겨울이 살기 편해. 그러는 거 느껴본 적 없나? 여름이 좋아? 여름에
비염이 심한 애들은 여름에 열대야 오잖아. 죽고 싶어. 지금은 이제 우리 집은 지금 현재 에어컨을 풀로 틀거든. 내가 알기로 지금 6일째인가 7일째 에어컨을 아예 멈추지도 않았어. 그냥 켜놨어. 왜냐면 혹여나 공기가 데워지잖아. 나는 진짜 죽어. 선생님이 예전에 지금처럼 에어컨을 풀로 안 틀 때는 1년에 한 3번, 2번, 3번 정도는 정말로 베란다 앞에 서가지고 고민한 적이 많았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야. 그 정도예요? 죽고 싶어. 네. 폐가 데워지면. 쌤은 비염이 정말 심하거든. 그러면 그거 콧물 빼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10번을 해. 콧물을 계속 빼도 이게 비강이 좁아지면 방법이 없어. 그러다 원래 심했는데 군대에서 오른쪽 코 수술을 했어. 내가 한 건 아니고 강제로 수술 당했어. 내가 이제 비염이 있었거든. 근데 훌쩍훌쩍거리고 있으니까 이등병 때 지나가는 간부가 야 너 비염 있어? 예 했더니 너 저기 코 수술해. 안 한다고 거절했는데 강제로 입원시켜서 수술 시켜버렸어. 진짜 강제로 했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는 있잖아.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의대생이 수술해. 그럴 수 있죠. 내가 수술하기 싫었던 게 내 앞에 고참이 비염 수술했다가 코가 병신됐거든. 걔는 툭 하면 그냥 코피가 쭉 흘러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강제로 시켰어. 그래서 오른쪽 코가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예. 부작용 생겨서 오른쪽 코를 숨을 못 쉬어 지금. 그래서 더 걱정됐던 게 내 앞에 저기 간부님이 무릎 수술했는데 예.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왼쪽 무릎이 병신돼가지고 예. 의가사 제대했어 바로 앞에서. 근데 그 의가사 제대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마취에 잠들고 있는 거야. 싫어요. 내가 꽂고 잠들고 있는데 옆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얘가 지금 그 간부야. 중사님인데 왼쪽 무릎이 병신돼가지고 의병 제대한다는 거야. 근데 그 귀로 들어오지 잠은 오지. 안 돼. 푹 자버린 거야. 눈 뜨니까 수술 다 돼 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이게 코가 병신됐다는 게 나왔지.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재수술하려고 했는데 이비인후과 갔는데 대형 이비인후과 갔는데 그 의사가 한마디가 하더라고. 아니 누가 이런 수술을 했습니까? 군대에 때문에 아쉽습니다. 재수술이 안 됩니다. 그럼 오른쪽 숨을 쉬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래.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코뼈를 부러뜨려서 코를 눌러버리면 공간이 생기는데 그럼 코뼈를 내려뜨리면 안경도 못 끼잖아. 그래서 절대로 잘 들어. 군대에서 수술하자는 얘기 나오면 죽어도 하지 마. 한순간 부정이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너희 대한민국이 외과 수술이 전 세계 1인 거 알아? 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외과 수술, 뼈 고치고 하는 거야. 왠 줄 알아? 그 외과 수술이들이 군대에서 실험을 하는 거야. 와. 한 달에 수술 막 300개씩 해, 걔네들. 하루에 10개씩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에서 외과 수술은 전 세계 의사가 탑이야. 우리나라는 아무도 못 이겨.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가. 군인 40만 명 상대로 마루타야. 우리 얼마 잘하는지 알아, 수술을. 그 다음 잘하는 게 포경수술. 포경수술은 대한민국 최고야. 군대에서 많이 까거든. 왜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군대 갔는데 포경이 안 돼 있다. 예. 걸렸다 간부한테 야, 너 까고 와. 안 돼요, 이런 거 없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야, 너 포경 안 돼 있어. 너 까고 와. 보내버리잖아.
까야 돼. 거절 이런 거 없어. 군대, 옛날 군대는. 나도 그렇거든. 군대는 거절 없어. 시키면 까야 돼. 오케이. 그래서 시키면 까라는 게 뭔지 알아? 포경 안 된 애들 맨날 까기 시켜, 옛날에. 그래서, 야, 까라면 까. 이게 뭐냐면, 군대 갔는데 포경 안 돼 있으면은 간부들이 까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까야 되는 거야. 진짜로 까야 되는 거야. 군대 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까라면 까라는 게 나오는 거야. 하셨어요? 어? 쌤은 하셨어요? 난 하고 갔지. 난 사기당했지. 왜요? 너무 옛날이다. 요즘 내가 아주 어릴 때야. 8살, 9살? 애들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엄마들이 우르르 오시더니만 야 저기 저녁에 점심인가 저녁에 그 밥을 돈가스를 했는데 와 좋다 했는데 그 돈가스 하기 전에 요거트 하나 먹으러 요거트 하나 줬거든? 근데 그 요구르트가 지금은 큰일 난다. 그 안에 다 수면제 있었어. 눈을 떴을 때는 6명이 그 어떤 집 마루에 다 까고 이러고 있었어. 6명. 진짜 남자 6명이 쭉 있었어. 의사가 직접 왕진해가지고 6명 다 깐 거야. 아프겠다. 울었지. 아, 눈을 떴는데 팔다리가 펼쳐져 있고 네. 종이가 팍 끼워져 있잖아. 음. 근데 또 돈가스를 해주셨어. 돈가스 먹고 놀러 나갔어. 그 차고. 근데 그거 차다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죽었어. 그날. 아, 너무 슬프지?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 요거는 네. 잘했다 하지 마라. 왜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 포경당한 거다. 승호가 너네? 근데 관리만 잘하면 된다. 네. 관리만 잘하면 노포경이 훨씬 낫다. 어차피 까줘요. 어? 까줘요. 아, 자연 포경이가. 네. 오, 자연 포경. 아, 드문데? 저는 폭염 아니죠. 제가 억지로 까게 만들었어요. 그걸 왜 억지로 하게 만들었네? 그거 원래 까면 뒤 아프잖아요. 근데 아파하게 하면 계속 억지로 참아하고 내가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이 변태냐? 그걸 왜 건드려? 네. 아니, 그냥 더 임마, 그거는. 그거 그래갖고 억지로 까게 만들었어요. 아이, 빨리 수업이나. 이거 그냥 더 임마.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과 그 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동차는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움직이나? 예. 아니죠. 발열이죠. 연소면 발열 아이가? 예. 흡수 아니다. 손난로를 흔들면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지. 맞죠. 냉찜질 팬에서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열 에너지가 흡수되지. 맞죠. 과수원에서 개화 시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냉해를 예방하나 큰일 난다. 방출해 줘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방출.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으면 얼음이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지. XOOXX다. 예. 2번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얘를 이용을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예. 근데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그 위험했던 게 코 수술을 했던 게 처음에는 허리 수술을 시키려고 했어. 머리요? 쌤이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쌤은 원래 면제야. 예. 쌤은 면제거든 원래. 예. 면제인데 군대 현역으로 간 거야. 예. 면제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가 신체 검사할 때는 1급이야. 예. 왜냐면 요즘은 막 검사하자. 우리 때는 아픈 사람 나온 거 이렇게 이비인후과, 뭐 안과, 내과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비뇨기과 지나가면서 앉아 있다가 야, 몸 아픈 사람 나오면 검사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냥 통과야.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몸이 쌤은 그때 이제 그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얼마 나온 안 돼서 정신이 없었거든. 여기 가만 앉아있는데 통과된 거야. 통과. 왜냐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 20살 때. 쌤 그때 6개월간 병원에 있었거든. 비뇨기과는 왜 있어요? 비뇨기과 그쪽 병 있는 일도 있잖아. 그게 병이 있을 수 있다고 넘어가. 그래서 아, 성병이라든가 이런 거 아. 있고 뭐. 그 외에도 있어. 뭐. 짝불알 이런 거. 짝불알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짝불알 같은 애 있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선천적 짝불알은 상관없는데 후천적 짝불알은 또 그게 또 있다고. 원래 짝? 아니 짝불알 나 말도 내가만 짝불알은 크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 없는 거. 그건 홀불알 아니? 아 이게 짝불알. 하여튼 그러면 그래서 1급이 떠가지고 군대에 가게 된 거야. 근데 훈련소 갈 때마다 튕겨 나오는 거야. 왜냐면 병력 기록이 있잖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뇌출혈이 갔다가 나오고 갔다가 3번이 튕겼어. 근데 3번 튕기면 면제야 자동으로.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 예. 왜냐면 튕기는 동안에 나았어 좀. 말도 좀 그때 말도 못했거든. 예. 막 이랬단 말이야. 예. 근데 말도 좀 연습했고 그리고 재수까지 해가지고 대학을 또 갔어. 예. 자퇴했다가 다시. 근데 이제 원래는 면제되면 참 좋을 건데 면제가 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씨 내가 국가 공인 병신이 된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부산 병력청에 민원을 넣었지. 아니 아플 때는 맨날 훈련소 오라 해놓고 좀 나아지니까 왜 내가 면제냐. 나는 이제 병신이 아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가 병신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군 생활이 그렇게까지 아플 줄은 가기 전에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는데 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병력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부산 병력청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원래 그전에는 내가 논산 훈련소도 가고 춘천 백이부총대를 갔는데 부산에서 이제 야 그러면 부산에도 훈련소가 있거든. 53사단이 거기 훈련소 한 달 통과해. 그러면 현역 넣어줄게. 버티면. 예. 진짜 눈물을 매일 흘렸어. 매 훈련 때부터 버텼어. 여기서 그거 되면 쪽팔리잖아. 버티고 통과했지. 그리고 현역병으로 생활을 다 했어. 하다가 걸린 거야. 이등병한테. 울고 있다가 허리가 그날따라 너무 아팠어.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내무실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침대에 머리 묶고 울고 있었어. 너무 아파서. 근데 딱 걸려버렸네. 허리 수술을 보내버린 거야. 거기서 개기다 코수술 한 거야. 만약에 허리 수술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을걸. 휠체어 달고 있었을걸. 군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1위가 허리 수술이야. 100% 병신돼. 아유. 아쉬워. 허리 수술은 무조건 병신이야.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어. 허리 수술 시킬 것 같으면 간부 그냥 주먹을 치고 영창 가고 밖에 나와가지고 수술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야. 간부 죽이는 말이 있어. 차라리 영창 가는 게 낫다. 간부를 죽이잖아. 기껏 해봤자 1년이야. 근데 허리 수술하면 평생 병신. 아 요즘은 근데 밖에서 수술 다 시켜. 군대에서 허리 수술 안 시키거든. 아 그땐 진짜 허리 수술 했으면 바로 병신 테크트리지. 군대에서 그럼 폭염했으면 와 쉽지 않겠네. 아 군대 폭격 정말 잘해. 군대 폭염을 잘한다고요? 군대는 폭격 진짜 잘해. 진짜요? 하도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군대에서 해도 되는 게 뭐냐면 무릎 수술이야. 십자인대 이런 거 있지. 예. 군대가 대박이야. 걔네들 하루에 10개씩 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의사가 아니고 의대생인데도 무릎 수술은 제일 잘해. 우리나라 군대는 웬만한 해외 의사보다 잘해. 맨날 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허리, 코 이런데. 눈은 안 해주나? 눈은 모르겠다. 해주나 안 해주나. 안과가 없을걸? 우리 때는 안과 없었는데. 아, 쌍스까비. 쌍수는
미용을 해주진 않을 거야. 쌍수 해달라고 했다가 너 깜빵 갈 거야.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물질 변화를 이용하는 예의다.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방출하면 방출, 흡수하면 흡수.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방출이지. 빵을 구울 때 제빵소다 흡수 이거 외우려 했잖아. 제빵소다. 제빵소다는 외워라. 냉장고의 냉매 흡수. 얘도 흡수. 예. 뭐야? 방출 한 개밖에 없네. 넘어간다. 다음은 두 가지 물질이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가 뭐 하면서? 기화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로 우유를 데운다. 수증기가 기화한다고? 수증기가 액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액화지. 여기 있잖아. 어디 있어? 수증기가 액화해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어디에 있어 그거? 위에 있습니다. 그 액화지 액화. 액화가 돼야지. 맞지? 예. 수증기 자체가 기체인데 어떻게 기화가 돼? 액화하면서 예. 방출하는 열에너지. 불이 난 곳에 소화기로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을 뿌리는 것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요즘에 저기 미국이 나온자로 그 있잖아. 나 혼자로요? 내가 누군지 말 못하는데 우리 학원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한 몇 방 꽂으셨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저기 군대 가면 해결되는데. 이게 뭐야? 자 오늘 여기까지.